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김태영 교수님께서 사업 설명을 하시는 날인데 너무 좋아서 네, 아침에 불이 나게 자동차 검사 받고 그리고 이제 책을 빨리 많이 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책 한번 이렇게 자리 잡고 마음 먹고 앉아서 읽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왜 우리에게는 광군제가 없을까? 어제 읽었던 부분이고요. 일단 이제 팬덤 소비 로레알 포노사피엔스의 열광을 구매하다. 예, 왕흥과 광군제가 만드는 팬덤 소비는 일반적인 기업들에게는 익숙한 판매 방식이 아니다. 그동안 중국 시장을 개척해온 기업들은 기존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직접 유통망을 구축해서 사업을 확대해왔다. 오랫동안 모든 기업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해왔고 그걸 연결해주는 시스템도 매우 견고하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기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문적인 상품 전시회에 참가해 바이어들에게 상품을 소개한다. 각국의 바이어들은 여기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고 계약을 맺은 다음 각국 내 유통망을 통해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2010년 이전까지는 중국의 유통도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만 운영되었다. 중국보다 선진적인 유통 기법을 보유했던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마트, 롯데마트, 이랜드 등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며 우리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팬덤 소비로 시장을 공략한다. 그런데 중국이 디지털 소비 문명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기존의 유통체계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소비는 확대되고 오프라인 소비는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소비의 패턴까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왕홍과 광군제가 등장한다. 오프라인 유통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광홍과 광군제로 대변되는 팬덤 소비 문명에 적응하기 시작한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된다. 중국 소비자를 팬덤으로 확보해 성공한 대표적인 신생 기업이 스타일란다이다. 2004년 약관에 김소희 대표는 오픈마켓에서 온라인 패션 사업을 시작했다. 오로지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면서 스타일과 미디어를 중시하는 전략으로 승부했다. 회사의 모토는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을 판다였다. 그녀가 창조한 소위 난다 스타일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곧 엄청난 팬덤을 형성했다. 이 스타일은 미디어를 타고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2008년에는 화장품 브랜드 CC를 론칭하면서 패션과 화장품을 융합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머스 기업답게 중국 시장에는 왕홍과 광군제를 통해 진출한 것이다. 2017년 매출 1,6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주 난다는 2018년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에 6,000억 원에 매각되면서 또 한 번 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줬다. 이제는 회사를 매각하고 스타일 난다의 디렉터로 일하게 된 김소희 대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추구해야 할 전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준 CEO로 손꼽힌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글로벌 기업인 로레알은 왜 6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스타일 난다에 지불했을까? 매출이 1천억 원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스타일 난다는 언제 사라질지 모를 동대문 브랜드에 불과하다. 2017년 매출 34조 원을 기록한 세계 1위 화장품 브랜드 로레알은 중국에서도 이미 최고의 위치에 있는 브랜드인데 왜 하필 스타일 난다의 3C를 6천억 원이나 들여 인수했는지 궁금하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팬덤이다. 스타일 난다의 독특한 스타일 판매 전략은 고객들을 매료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로레알은 데이터로 확인한 것이다. 스타일 난다는 단기적으로 상품을 소개해 파는 방식이 아니다. 매 계절마다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고 자기만의 색깔을 입혀 스타일을 완성한다. 이걸 온라인 미디어에 실어 한번 보기만 해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 특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 스타일에 열광함으로써 더 많은 팬이 형성되었다. 로레알은 스타일 난다가 만들어낸 팬덤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사실 온라인 판매 전략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팬덤을 일으키는 스타일, 즉 킬러 콘텐츠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이다.
스타일란다에 확립된 온라인 판매 전략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이미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로레알은 이를 자신들이 전 세계로 퍼뜨린다면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하여 거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 시대의 기업의 가치는 팬덤을 만드는 힘이고 이건 데이터로 아주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스타일란다는 작은 기업이 만드는 킬러 콘텐츠의 가치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훌륭한 사례이다.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왕홍과 광군제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온라인 마켓 비중이 2012년 10.2%에서 2017년 23.3%로 급격히 증가하며 소비의 플랫폼이 바뀌고 있다. 왕홍과 광군제의 위력도 함께 성장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한류 인기에 힘입어 광군제에서도 높은 실적을 구가하고 있다. 2018년 국가별 상품 판매액을 보면 1위 일본, 2위 미국에 이어 당당히 3위를 기록했다. AHC 마스크팩으로 유명해진 카버 코리아는 그동안 중국 팬덤을 꾸준히 관리한 덕에 브랜드 전체 매출 7위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도 놀랍게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카버 코리아는 AHC 마스크팩을 만들어 왕홍과 광군제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크게 히트한 기업이다. 2017년 그 성장세를 눈여겨본 글로벌 기업 유니레버가 60%의 지분을 약 3조 원에 인수하면서 화장품 업계를 경악시켰다. 팬덤을 불러일으키는 킬러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회사 내 온라인 판매 전략이 견고하게 구축된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 또 하나의 사례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서 중국 진출을 위한 왕홍 마케팅과 광군제 상품 기획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세계적인 브랜드가 시장을 독식하던 화장품 산업에서 신생 브랜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오프라인 비즈니스에만 집중하던 대기업들도 이제는 왕홍과 광군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략을 전환했다. LG생활건강은 2018년 광군제 매출을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시키며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의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애경산업은 2015년부터 오직 왕홍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별도 브랜드를 론칭하며 온라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더니 17년 이 브랜드의 매출이 1천억 원을 넘어서며 효자 브랜드가 되었다. 18년에는 대표이사 GR의 화장품 산업에 대한 더욱 강렬한 왕홍 마케팅을 펼쳤고 그 결과 3분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6%, 영업이익은 71%가 늘어 생활용품 회사가 아닌 화장품 회사로 탈바꿈했다. 새로운 유통시장에서 선전하면서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찾게 된 것이다. 팬덤 소비에 실패한 정관장. 물론 모든 기업들이 왕홍 마케팅과 광군제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이 갖고 있는 킬러 콘텐츠가 없다면 팬덤은 형성되지 않고 매출 확대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시장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경쟁이 될 수 있는 상품 중에서 크게 히트한 상품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고객들이 어떤 리뷰를 올렸는지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품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애경산업은 인플루언서의 방송 영향력이 크다는 것에 착안해 실시간으로 사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에 집중했다. 사용 전, 사용 후가 명백히 달라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상품을 기획하고 준비한 것이다. 팬덤 소비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이다. 왕홍 마케팅으로 큰 재미를 못 본 기업도 있다. 바로 정관장이다. 이 상품은 한류 드라마의 인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팬덤을 판매로 연결시키려고 한 경우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관장의 제품들은 복용 전, 복용 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없었다. 홍삼이 좋다는 건 기성 세대들에게만 잘 알려진 사실이었지 젊은 세대들에게는 특별한 스토리가 되지 못했다. 드라마 PPL로 얻은 인기는 드라마와 함께 빠르게 소멸되었다. 그 인기를 지속시켜줄 킬러 콘텐츠가 없었기 때문이다. 드라마 PPL은 여전히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훌륭한 마케팅 전략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반짝 인기를 지속시켜줄 스토리와 킬러 콘텐츠가 없다면 그 인기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정관장의 사례가 명확하게 보여준다. 기업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게 하는 전략을 오래도록 써왔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험한 고객이 팬이 되는 순간 그 마케팅의 효과는 엄청나게 증폭된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광고가 끝이 아니라 팬덤의 형성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마케팅, 광고, 상품 기획, 판매는 이제 하나의 조직처럼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래저래 기업에겐 혁신이 필요한 시대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려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더욱더 주목해야 한다. 물론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망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시장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팬덤 기반의 신유통망은 계속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의 방식도 이전과는 매우 달라지고 있다. 오프라인 상점에서 판매하더라도 상품의 유행을 만들고 인지도를 높이는 공간은 TV 광고판이 아니라 SNS이다. 이런 소비 문명의 변화는 애써 학습하지 않으면 절대 파악할 수 없다.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조직을 재편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디지털 소비에 부응하는 판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팬덤을 늘려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CEO의 의지이다. 사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온 기업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영업 방식을 일부 포기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려면 투자도 필요 없고 새로운 인재도 뽑아야 한다. 조직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할 일이 많으니 두렵기도 하다. 사실 주변에 그렇게 전환해서 성공한 기업보다 실패한 기업이 더 많다. 모든 분야가 다 전환하는 게 맞는 건지도 고민스럽다. 그럴 때는 우선 소비 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한다. 데이터가 쌓이면 전환을 그래야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제대로 된 준비도 가능하다. 어차피 태생이 온라인으로 출발한 기업이 아니라면 서로 모두 합의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전략은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꼭 한 발만 앞서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라. 가장 중요한 것은 팬덤을 만드는 킬러 콘텐츠이다. 비즈니스의 방식은 얼마든지 카피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 고객 스스로 감동하고 퍼뜨리는 힘은 오직 킬러 콘텐츠에만 담겨있다. 확실히 우리에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준비와 공부가 필요한 시장이면 틀림이 없다. 1억 1000만 명의 프라임 회원들, 1억 1000만 명의 프라임 회원들, 1억 1000만 명의 프라임 회원들, 여기 이제 내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기는 좀 피곤하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